한때는 친했던 친구와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저는 진심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친구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친구가 연락을 먼저 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친구와 해가 되는 친구. 정직한 친구는 나의 허물을 알게 하고 성실한 친구는 나를 성실하게 한다. 공자가 말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세 부류의 벗이 있고 나를 해치는 세 부류의 벗이 있다. 정직한 이와 벗하고 성실한 이와 벗하고 들어서 아는 것이 많아 세상 일에 밝은 사람과 벗하면 나에게 이롭다. 아첨을 잘하는 이와 벗하고 착하지만 줏대가 없는 이와 벗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와 벗하면 나에게 해가 된다. 이는 친구 관계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선후배 관계 등 다른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공자가 말한 6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 가려 사귀어야 한다. 또한 이 6가지 유형이 내가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판단 기준도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된다. 스스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다. 지나친 충고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친구라도 지나친 충고는 우정을 깨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 자공이 벗을 사귀는 방도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했다. 진심으로 충고하며 바르게 이끌어주다가 충고를 듣지 않으면 중단해.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벗은 서로를 인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존재이므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오래된 습관과 풍속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법이다. 벗이란 본시 의로 합한 사이기 때문에 충고가 지나치면 의가 상하기 십상이고 다툼이 일어나 나에게 오히려 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결국에는 소중한 벗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때 진정한 반성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도 지금 당장은 친구가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친구가 나의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친구로서의 미덕이다. 충고와 간언을 자주 하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나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충고를 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충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기 쉽다. 어떤 일에 몰두해 그 일을 추진할 때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일에 몰입한 사람에게는 어느 시점에서 물러나고 나아가야 할지 그런 상황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적절한 시점에 충고를 해주어야 사람도 잃지 않고 일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때를 놓쳐 일을 망친 다음에 충고를 한다면 오히려 관계만 악화되고 결국 그 사람의 원망만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점을 잡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충고해봤자 그 충고를 따를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한다면 헛된 것이 될 뿐이다. 그것은 말을 아껴 나를 지키는 것만 못하게 된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멍에와 같아서 믿음이 없으면 같이 걸어갈 수 없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 소나말이 끄는 수레에 멍에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수레가 굴러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고 엊그제 한 말이 어제 한 말과 다르다면 누가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려고 하겠는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계획을 세우게 마련이고 그 계획 속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해 일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이라 아무리 잘 세운 계획도 쓸모없는 공연불로 만들기 마련이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팀원 미팅을 오전 9시에 잡았는데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던 직원이 1시간이나 늦게 회의에 참석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지각이 자주 반복된다면 결국 아무도 그 사람과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굳게 결속되지 않으면 같이 걸어갈 수 없다. 타인의 장점은 빛나도록 돕고 단점은 버리도록 돕는다. 타인의 장점은 북돋우고 단점은 버리도록 함으로써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은 더욱 완성될 수 있도록 북돋우고 단점은 버리도록 도와준다.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오가는 대화의 60%가 남을 욕하는 말이라고 한다. 60%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다소 과장되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대화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욕할 시간에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한다면 이는 장점을 북돋우고 빛나도록 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군자는 사람이 지닌 장점, 미덕, 선행 등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북돋우고 나아가 그것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반면에 그 사람이 지닌 단점이나 못되고 나쁜 면은 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앞서 나왔던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남도 성공하도록 도와준다는 말에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남의 장점은 북돋우고 단점은 버리도록 함으로써 남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서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림으로써 올곧게 설 수 있다.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인간으로서 우뚝 서려면 인생의 뜻을 세우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공자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둔 후 스스로 지향하는 바를 확고히 해 한 인간으로서 완벽히 서기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다. 반면에 요즘의 청년들을 보자 8살에 학교에 입학해 길게는 대학원이나 유학으로 30살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20여 년간 공부를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혹자는 일자리가 적어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뚝 선다는 것은 취업과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인생의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30살에 우뚝 선 공자는 뜻을 펼치기 위해 10여 년간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며 다양한 세상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게 되었고 인간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겨 40살이 되니 미혹됨이 없어지게 되었다. 즉, 내가 배운 것을 경험을 통해 실천하고 보충하는 것을 10년이나 한 후에야 비로소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또 10년이 지나서야
천명을 알게 되었고 또 10년이 지나서야 60살에는 귀가 순해져 어떤 말이라도 마음에 거슬리는 법이 없었다. 누가 내 욕을 하거나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도 이제는 감정의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내 70살에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거슬리지 않는 경지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공자의 나이에 따른 변화 단계를 꼭 그 나이에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30이라도 종심소욕 분류구의 최고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마라.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란 없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또 실수를 해야만 발전이 있다. 자아가 말했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잘못을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감춘다. 누구나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면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비난받기 싫어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지, 비난받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다고 해도 저질러진 잘못을 감출 필요는 없다. 괜스레 감추었다가 들통이 나면 더욱 가혹한 비난을 받을 뿐이다.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란 없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또 실수를 해야만 발전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실수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잘못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은 나에게 발전을 가져온다. 또한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은 사람을 탓하고 벌주기보다는 그 솔직함을 칭찬하고 포용해주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럴듯한 말과 글로 잘못을 포장하는 것은 특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다. 학식이 높을수록 더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다. 많이 배울수록 소인배가 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이다. 공자가 곱게 태어났으니 곱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지식인들이 특히 새겨야 할 금원이다. 공손함, 성실함, 진실함을 가져라. 성공은 공손함, 성실함, 진실함을 기반으로 해야 오래갈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 번지가 인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했다. 일상생활에서는 말과 행동을 공손히 하고 일을 할 때는 성실히 하며 대인관계에서는 진실해야 한다. 이는 오랑캐 땅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논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는 일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천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다. 공손과 성실과 진실은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자주 들어 모두 알고 있지만 이 세 단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성공학이나 재테크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로또 당첨으로 수십,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몇 년도 되지 않아 그 많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다. 반면에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막대한 재력을 구축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거의 대다수가 공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은 공손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기반으로 해야 오래갈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성공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불과하며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과 절망으로 이끌 뿐이다. 이익만을 쫓으면 원망이 많아진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의 원함보다 죽고 난 후의 원망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공자가 말했다.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사게 된다. 주위의 이익만을 쫓아서 끝내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죽을 때까지 이익만을 쫓다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그 이름이 누구나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이름이 되었든, 누구나 욕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든, 어쨌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쌓은 한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평상시 건강했던 터라 유언장을 써놓지 않은 상태였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묻자마자 무덤가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며 재산 문제로 다툼을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그러게 재산을 뭐하러 쌓아두었노? 좋은 일에 쓰거나 가지 하는 원망을 했고, 자식들 또한 각자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의 원함보다 죽고 난 후의 원망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부귀와 명예를 쥐고 있다면 살아있을 때는 누구나 칭찬하고 아부하기에 급급하지만 죽으면 누구나 드러내놓고 원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치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법이다. 살아서 정승이었더라도 죽어서 자기가 기르던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싶은가? 나는 공자의 말을 듣고 지금껏 내가 맺어왔던 인간관계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이다. 다른 사람과의 믿음이라는 것은 쌓아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믿음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약속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공자의 말처럼 공손하고 성실하게 또 진실함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러면 결국 나의 가치와 진가를 알아주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과거의 현인이었던 공자에게 배워가도록 하자.